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또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그 걱정들을 지들이 하고 지들이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까놓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온갖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지랄들 다 떨어대면서 국민들은 니들은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개새끼들이 넘쳐나는 30cm 자를 들이댄 상태에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또 이게 어떨 때는 아까 람보2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소재 관람과 마루타 같은 영화를 단체 관람 시키는, 전혀 반성이랄까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강희 김남훈의 네이키드 토크. 정말 인기 많은 코너죠. 진짜요? 네, 인기 많아요. 저희 30위 안에 20위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이 코너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 코너 때문이죠. 아니, 앞에 그 두 분 강백수 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앨리스 씨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목감기 조심하세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강의를 하시다가 목이 저지경이 되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얼굴은 이쁘시잖아요. 네. 저는 얼굴이 이지경이라서. 우리 서로의 그 외모나 이런 그 룩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평하지 맙시다. 저 논평이 아니라 저한테 혼자 누워서 침 뱉게 한 거고요. 제가 누구 외모를 논평하겠습니까? 야, 진짜. 자, 우리 최하희 씨께서는 네네. 요즘 종종 트위터에서 여기저기서 뭐요?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하시고. 그 양반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뭔 개소리라는 이런 식으로. 하도 그 악플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악플러들하고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 너무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타프해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어진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담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분이랑 몇 번 이제 토론 프로그램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진중권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종 그 최강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타임라인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가요. 네. 근데 나는 무슨 도발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 시비를 걸면서 내가 내 생각도 얘기 못 하나? 자기 타임라인에? 자기 트윗에? 내 트위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왈가왈부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앨리스님도 그런 경우 있어요? SNS에서 이렇게 악플 받아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실수로 악플 받았어요. 실수로? 네. 어떤 악플이요? 제가 이번 지금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참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분이 욕을 쓰시면서, 이제 암탉이 울겠군. 이렇게 막 하시고 제 댓글에다가.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어머, 이거 아니잖아요.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성별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 본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익명성주의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런 찌질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진중권 씨가 저한테 보낸 멘션?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 정도 그 지식과 위치를 가지신 분이 저렇게 무슨 뭔 개소리? 뭐 이런 그 어휘를 사용하는지. 네. 어떻게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위터라는 공간인지 의아하면서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던데 개소리라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게 어떻게 웃어야 되는 개그죠? 저 반사적 웃긴 했는데. 뭐. 제가 지금 트위터 게시판에 원루머님께서 앨리스님 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아니,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아주 그냥. 섹시하죠? 예, 아니, 섹시한 건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1960년대 한국 영화 성우 그런 여주인공 목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저 앨리스님 목소리 닮은 이 팝 가수 있었는데. 여성 팝 가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목소리요? 나는데. 예. It's the hardest.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지? Nothing gonna. 이거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않네요. 예, 그분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세미 소리라 그래가지고. 수세미로 이렇게 바닥 긁는 바닥 긁는 소리. 그런 소리는 비슷한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목감기 걸리는 게 앨리스님 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 조합원분들께서 알아서 네. 필터링해서 들으실 거니까 네. 마음껏 이야기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어떻게 네. 됩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얼마 전에 해병대 캠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예, 고등학생 5명인가요? 5명이 아까운 목숨이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사라졌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병대 캠프라는 것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데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좀 잔존하는 이 병영 문화, 병영 사회의 어떤 그 잔재랄까요? 또는 어떤 군사 문화도 좋고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는 것도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약간 좀 흐름을 타는 게 네. 그 이명박 정권 때는 기업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다큐도 많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때는 경찰이 주인공인 경찰, 검사, 네네. 형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많이 있었는데 네. 조금씩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제 진짜 사나이인가요? 그런 걸 저기로 해서 군인을 주제로 한 네. 군대를 주제로 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대중문화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겉보기에 좋은 것만 다 이렇게 그렇죠. 알아서 포토샵을 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게시판 보면 종종 그런 것도 나와요. 남자들 군대 가서 고생한다더니만 저거 보니까 또 갈 수도 있겠네 하면서 그런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야 이거 참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 군대가 갖고 있는 속성이랄까요? 상명하복, 계급에 대한 어떤 그 권력 이런 것을 그 무방비하게 막 노출시켜도 좋은 걸까? 라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군대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일단 분단 국가이고 네. 그다음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의무병제 국가잖아요. 네, 징병제. 네, 징병제.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네. 이 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주는 뭐랄까요? 그 위화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네. 군대를 간 사람들의 뭐랄까요? 시기 어린 시선과 왜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요. 군대 빠지면은 신의 아들은 군대 안 가고 그다음에 무슨 좋은 행정병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장군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을 써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좋은 보직을 받거나 아니면 군대를 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왕왕 사실 주변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도 굉장히 그 시비가 많이 엇갈리는 게 또 한국 사회가 나죠. 네. 특히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군대를 안 가는 부분, 이를테면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에 대한 이 사회적인 원성이나 그 저주, 이것은 굉장히 가히, 놀라울 정도로 높죠. 네.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특히나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앨리스 님도 누군가요? 유승준 씨 얘기 했습니다만, 유승준 씨가 군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는 바람에 네. 아예 그냥 한국에 입국이 불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은 좀 상징적인 네.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달리 파튼이구나? 달리 파튼? 달리 파튼은 그렇게. 달리 파튼은 그 허리 잘록하고 가슴 굉장히 큰 가슴 안에 금발머리에? 그거 외모로. 금발인 것만 다른, 금발인 것만 아니고 같은데요, 달리 파튼 아니에요. 지금 누가 댓글에 올리셨길래. 컨트리 가수. 예, 맞아요. 달리 파튼 그렇게 허스키 보이스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하다가 얘기가 됐다, 갑자기. 근데 앨리스 씨는 어때요? 그런 게 느껴지나요? 네. 특히나 얼마 전에 해병대 캠프 참사를 통해서 5명의 정말 꽃다운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일부러 보낸 거잖아요. 그니까요. 저 그거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떤 시스템 안에 서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명령에 복종하고, 그거가 이제 그 사람의 인내심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 시스템 안에 부당함이라든지 그런 당위성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그게 과연 현명한 건가? 그것도 미성년자 학생들한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네. 저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분명 군대 안에서는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네,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토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는데 그거를 외부 사회에 끌고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군대가 있음으로써 해서 사회는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군대의 어떤 구조적 모순까지 사회에 그대로 전파하게 되는 거고 앨리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명하복 문화라는 게 그 사건에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은 구명조끼를 일부러 벗으라고 한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조교들이. 사실 거기서 개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개겨야 돼요. 아니, 왜요? 왜 구명조끼 없이 왜 개겨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무조건 따르게 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 그 착한 학생들 그대로 따랐던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부조리함에 개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오히려 더, 살아남을 수 있고 각광받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랬다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너무나 슬픈 사례라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페이스북 보니까 김남은 씨도 그런 사진을 올렸던데 초등학생들까지 무슨 해병대 캠프를 가가지고 무슨 화생방 훈련을 하는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그 사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로이터지에서 뽑힌. 아니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화생방 훈련을 최루탄 터뜨려 놓고 그걸 참으라고 그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뭘 배운다는 걸까요? 무슨 그걸 가지고 무슨 인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해병대 캠프나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극기 훈련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이 인내를 키워야 된다. 우리 인내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인내력을 그 육체적인 한계를 이렇게 참아낸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멘탈적인 인내 이런 것까지 같이 생기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정작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소위 인내에 필요한 미덕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올라가기 전에 군사 비슷한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극기 훈련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겨울에 이제 겨울방학 때였으니까요. 한겨울에 산악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을 10km 산악구보를. 10km면은 강남역에서 여의도가 10km. 예, 평지 뛰기도 힘든데 그거를 오르락 내리면서 뛰게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교관들이 매복해 있어요. 교관들이 딱 매복해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전부 어깨 동무하라고 그러고 앉아 일어나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못하면은 대가리 박아. 이런 것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걸 견뎌내야 니들이 나중에 이 엄청나게 고된 고3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그따구 짓을 시킨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은 정말 건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갖 체력 다 낭비해가지고 고3 생활 초기부터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체력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홍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뭐냐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이상의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그 이하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즉 그 자극에 반응하는 역치를 올려놓는 건데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이악 물고 견뎌내는 거지. 그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효과적인 선택, 이성적인 선택하는데 그 기능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논리가 우리 사회 팽배에 있고, 실제로 제가 그 군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는데, 저는 이제 카투사였기 때문에 행군을 2번 했어요. 네. 너는 보직과 들어가면은 카투사로 가면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행군을 2번 해라, 니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군을 처음 했다가, 이 여름에, 지금과 같은 시즌에, 한여름에 했는데, 이게 제가 무릎 관절이 약해요. 근데 이제 행군할 때는 군장을 매게 돼 있잖아요. 군장 무게가 한 20kg 정도 되는데, 그걸 메고 언덕바지 올라가고 내려오다 하다가 다른 애들은 전부 발바닥이 다 나갔는데 저는 무릎이 나갔어요. 어디요? 측방? 네,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 쪽이. 지금도 사실은 산에 오르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등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2번째 행군 때는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2주 정도면 회복이 어느 정도 되겠지 해가지고 2번째 행군을 하는데 결국은 오르막길에서 이게 무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더니 옆에 장교가 같이 가거든요. 장교가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 장교나 하사관이. 근데 이제 몽둥이 하나 든 게 지휘봉이죠. 지휘봉을 하나 든 장교가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자기는 물통 하나 딱 들고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싹 오면서 내가 쓰러지니까 이 자식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 정도도 못 견뎌내면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견뎌낼 건데? 지금 잘 견디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입에서 막 짱욕이 막 나오기 일본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군장 안 맸잖아 이렇게. 그렇죠. 네, 막 이런 얘기가 막 여기 입에서 막 맴도는데 어떻게 감히 또 장교한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막 박박 기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후송차에 실려서 후송차에.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남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여중 여고에서도 이런 극기 훈련으로 막 애들 괴롭히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고등학교 남녀 생각보다 괴롭혔을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흘러 뒤로 흘러.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남녀공학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간 적이 있어요. 훈련을 갔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높은 데를 가라는 거예요. 네. 지금의 이 목소리라면 명령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저는 이것만큼은 못하겠다고. 네. 근데 결국에는 했어요. 근데 나쁜 남자애들이 저를 안 도와줬어요. 원래 어떻게 도와주길 바랬어요? 이렇게 손으로 끌어주길 바랬죠. 최소한. 혹은 그 교관님을 말려주길 바랬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제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어쨌든 우리가 같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저는 의무적으로 안 가도 되었었고 다른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군대요? 네, 군대에 대해서. 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해야 뒷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뒷얘기 좀 해주세요. 살아나야.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이제 모르면서 나대지 마라. 너 유격 훈련 한번 받아봤냐? 우리 조합원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무슨 원에서 간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억울하잖아요. 젊은 인연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하지만, 다 직접적으로 경험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여기가 네이키드 토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하고 가끔 술자리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끝이 없죠, 또. 네. 듣다 보면 이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힘들겠다. 그래서 좀 미안하다. 난 안 갔으니까. 두 번째는, 왜 다 피해자지? 다 이제 자기 고참한테 당했던 얘기다. 이렇게 부당한 걸 당했던 얘기를 정말 다 하나같이 다 해요. 아무도 본인이 누구를 괴롭혔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안 해요. 분명히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걸 개인들을 탓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 이기적이다 이렇게 탓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개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도대체 뭘까. 그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러네요. 정말 다들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굴 고생시킨 이야기는 안 하죠. 안 하거나 모르고 있거나. 기억 못하거나. 그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정당하다고 그러네.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그 시스템인 거죠. 우리 앨리스 씨가 드디어 아까 얘기했습니다. 해구 입이 뚫렸어요. 아파야 뚫리는군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점점 좋아지시는데. 네, 근데 게시판을 보니까요. 군대 얘기는 안 하고요. 과연 그 목소리를 가진 가수 누구냐? 달리 파튼, 킴 칸스, 보니 타일러. 보니 타일러. 보니 타일러? 네, 보니 타일러. 보니 타일러면 히어로가요? 네, 보니 타일러. 맞다. 공목은 잘 모르는데, 에싸! 이거 맞아. 네, 보니 타일러. 지금 보니 타일러 노래 못 들어요?
오늘 끝곡으로 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디님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지금 병영문화 얘기였으니까 크라잉넛의 군발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잉넛의 군발이 들으셨고요. 역시나 우리 김효진 PD의 선곡 센스. 그냥 1대1로 직결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마 보니 타일러 노래 이따 나올 거예요. 궁금하네요. 예. 이렇게 바로바로 붙이거든요. 예. 결코 고민 없이. 네. 바로 나왔다. 키워드 선곡. 자, 오늘 그 병영문화에 대해서 네이트 토크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군대를 주제로 한 영화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군대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그건 뭐 전쟁 영화에도 많고요. 일단은. 근데 일단 한국에서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앨리스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 하정우. 예, 하정우 씨가 무명 시절에 충무로 데뷔작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하정우 씨하고 나중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같이 만들게 된 윤종빈 감독의 또 데뷔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앙대 영화과 졸업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 만들 때 네. 국방부 협조를 받긴 받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영화를 아주 홍보 영화인 줄 알고 적극 협조했다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군대 문화를 비판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고소 고발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문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중대 청학생회에서도 뭐 그 청원서 내고 한 번만 봐달라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고소가 취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윤종빈 감독이 이제 군대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결과물이 저는 좋아서 과정은 조금 편법을 썼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앨리스님이 이제 군대의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군대 문화의 부작용 이런 것들 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군대 문화의 부작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군대 가야 사람 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김남훈 씨 혹시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되셨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짐승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짐승으로 살 거.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짐승이야. 군대를 안 갔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군대 사회에서 보면은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이런 식으로 계급이 쫙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거 보면은 쫙 잔머리 굴리면서 위 고참들한테 잘 보이는 친구. 또 뭐 살짝 뭐 어려운 거는 사역 같은 건 빠지면서 뭐 이런 얌체 같은. 또 정말 쟤는 어떻게 군대 생활 하려고 하나 이게 그 걱정되는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스타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도 아니면 FM대로 진짜 딱딱하는 스타일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고문관이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토처 사람 고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 이제 참고 고문할 때 고문관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6.25 전쟁 때 그 시기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장교들 고문이 우리 쪽 그 국군 쪽에 많이 왔는데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속이 워낙 썩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뭐 제임스 고문관, 고문관이라고 와 계신데 한국말이 안 되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짐짝으로 치는 사람을 이제 고문관이 거서 왔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에서는 바로 윤종빈 감독이 영화 속의 고문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정우 씨가 주인공인데요. 하정우 씨가 이제 그 영화에서 뭐 병장이었는데 병장 쪽에 들어가 말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상병 마로봉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기 중학교 동창이 이제 들어온 거야. 자기 자대에 그 쫄병으로. 그러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이 친구인데 자기 쫄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앞에서는 엄마 잘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뒤에서는 또 이렇게 달래줘요. 그러니까 야, 네가 군대라는 데 이러니까 네가 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정치의 달인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 씨가. 그런데 이 쫄병으로 들어온 친구는 그 군대에서의 그런 상명하복, 그 원칙주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되느냐. 왜 한 사람이 잘못한 걸 모든 사람이 다 동반 책임을 지고 대가리 박아를 해야 되느냐. 난 그런 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집단적인 문화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는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정우 씨는 친구 입장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튀면 안 된다. 군대에선 절대 튀면 안 돼.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죠. 제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자기가 그 군대 시절에 그렇게 충고를 했던 친구가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정우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막상 하정우는 이제 자기 여자친구하고 한번 그날 밤 잘해보려고 열심히 모텔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가 야 오늘 꼭 만나줘. 나를 조금 만나달라. 진짜 짐짝이네. 진짜 나쁜 놈이네. 꼭 좀 만나달라. 이렇게 이제 막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는 야, 나 오늘 진짜 사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맞자. 다음에 보자. 그러는데 진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정말 중요한 날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이제 그 친구가 나도 정말 중요하다.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데 결국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중학교 동창이 여관에서 자살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왜 자살했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하정우한테 계속 그 군대 문화의 비합리성, 불합리성에 대해서 성토를 했잖아요. 친구 입장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하정우가 제대하고 난 뒤에 자기 쫄병으로 윤정빈 감독이 쫄병으로 들어왔는데 고문관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사수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 돼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군대 위계 문화 이런 거 나는 정말 고참되면 저렇게 안 해라고 분명히 하정우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고참이 돼서 똑같이 그 고문관한테 아우 답답한 새끼야 하면서 막 뭐라고 퍼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관이 그 자신의 학대, 그러니까 인격적 모독을 듣고 군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하정우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건데 하정우는 그 내면을 모르니까 여자친구와의 그 만리장성만 생각했던 거지. 근데 이 영화를 국방부가 적극 협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영내에서 자살하고 전역하고 자살한 영화를 야, 이 좀 그냥 대단한 적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이 군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상사가 뭐 지으스럽 뭐 밤을 까라면 까는 것 이런 그 이데올로기 상명하복의 이데올로기 또 그 안에서 위기 안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이중성이랄까요 어떤 위선성 혹은 정치성 이런 것들을 이미 군대 내에서 다 배우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실생활 사회에서도 그대로 연계가 되는데 앨리스 님도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남자들 그런 식으로 완전 그 계급 입사 순서대로 쫙 계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밀접한 것 같지만 또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물론 제가 뭐 회사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시스템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아까도 그 영화에서 저기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그 서열의 낮은 계급에 있을 때는, 그거에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높은 서열이 되면, 이제 그걸 정당화시키고,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아, 나도 빨리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건 군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속한 모든 뭐 문화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그러니까 억울하면 빨리 출세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 거대한 힘이 뭘까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알아서 사는 거고. 나만 일단 이건 어쩔 수 없는 된다. 거야. 원래 사회는 이런 거야. 내가 출세해야지. 뭐 이런 생각. 내가 강자가 돼야지. 그런 불합리함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저 원래 이제 프로레슬링 선수잖아요. 네. 사실 이제 훈련생 기간일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고초가 많이 있어요. 네, 뭐 같이 밥도 못 먹고 여기서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에이스들 같은 연습생인데 에이스들 어디서 매달 따거나 큰 어떤 전적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간부들 높은 분들이랑 밥을 먹는데 소고기를 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떨거지거든요. 딴지일보라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거 내가 다니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저는 도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제가 제 차비로 다 움직였고요. 밥 먹을 때도 자기들은 고기 먹는데 나는 된장찌개를 주는 거야. 고기 시키면 나오는 된장찌개. 서럽네요. 먹는 거 서럽지.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꼼수나.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된장찌개를 안 먹었어요. 그거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그 20몇 살 때 얼마나 팔팔해요. 운동 4시간 하면은 체중이 5kg 줄어 있어요. 땀이 하도 빠져나가서. 그 옷에 소금 껴 나와 있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만 먹는지. 먹는 거 같고 그러나. 예. 그런데 그 정도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함이 있는데도 내가 뭐 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을 다 갖고 있고 자기 맘대로 이 수하에 있는 부하처럼 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난 정말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참이 됐어요. 네네. 저도 이제 데뷔한 지 10몇 년이 됐잖아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제 밑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야 꼰대 짓을 할 텐데 없어요. 예, 제가 젊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프로레슬링계에서. 우리나라에 프로레슬링 선수 한 12명 정도 있거든요. 지리산에는 야생 가슴 바다에 가면 30마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꼰대 짓을 하지. 그래서 저는 참 그냥 착하게 살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있어도 뭐 귀하니까 네. 귀한 후배니까 네. 잘해줘야죠. 어쨌든 뭐 오늘 군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나도 좀 자연스럽게 그 군대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좀 생각나긴 하네요. 저는 카투사라서 영어를 썼어요. 영어를 썼는데 그렇죠.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카투사들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군들을 미군이라고 안 부르고 양놈이라고 불렀어요. 카투사들은. 양놈 온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저기 갔더니 제가 이제 공급병에서 부대 공급병. 근데 제가 고참이 처음 자대를 갔더니 이제 그 OJT라 그래가지고 온더잡 트레이닝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걸 하는데 너 영어 잘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어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긴 영어 못해도 돼. 딱 3마디만 알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그 양놈이 와가지고 창구에 와. 그러면은 우리 공급병이잖아. 뭐 달란 얘기야. 그러면 한마디 해줘. What you need? What you need? 따라해봐. What you need? What you need? 그럼 뭐라 그걸 해. 못 알아들을 필요 없어. 뭐 달란 얘기거든. 네. 그러면 한마디 해줘. We don't have it. We don't have it. 네. 그러면 또 뭐라고 지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언제 갖고 올 거냐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I don't know. What you need? I don't know. 그 세 마디로 제가 군대 생활 2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더 그러는, 우리는 고난도 영어야, 이거. 저 공병대, 카투사 공병대는 더 심해. 거기는 더 간단해. 거기는, Where? 하고 물어보면, 미군이, Here! 그러면, 오케이! 하고 파면 된대. Where? Here? 오케이. 그러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군대가 사람을 이제 정치적으로 만든다. 또 위기에 대한 무비판적인 그러니까 불합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남자들의 문화에도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군사훈 훈련을 경험시키거나 하는 게 이게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극기 훈련이라는 어떤 개념도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던 아이템인데 사실 그거를 식민지의 어떤 피해 국민으로서 뭐 당연히 뭐 까라면 까라니까 당했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사회에까지 적용시키고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군대는 있어야 되고요. 더구나 대치대 상태에서 정말로 대한민국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 일본, 소련, 북한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군대 있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군대에서의 롤이 있는 거고 사회에서는 사회에 맞는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걸 이쪽으로 갖고 오려다 보니까 정말 더 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그 해병대 캠프, 유사 해병대 캠프죠, 결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무자격 해병 캠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다. 그가 문제의 핵심이 돼버리더라고요. 구성 언론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럼 자격증이 있는 해병대 캠프는 다른가요? 물론 이제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더 높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상명하복의 그 어떤 강요하는 이 시스템이 일반 사회까지 나온다는 거 무조건 그렇죠. 까라면 깐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작용 가운데 또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군인이었던 적이 1987 몇 년도까지니까 90 몇 년까지 김영삼 대통령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나오면서 이제 뭐 문민정부라는 뜻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군사정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저는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14살, 12살인가 때 돌아가셨어, 총 맞고. 네. 지금 대통령님의 아버지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종신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육사를 나와야 되고.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그 다음 대통령도 육사 출신 군인이었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육사를 나와야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무조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어야만 하는 게 우리나라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은 한 번 되면 종신제구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개한 생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전 사회가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군대에서 흔히 휘두르는 폭력이라든가 뭐 지금은 군대 내에서의 폭력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 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듣는 얘기가 고참한테 맞은 얘기, 두들겨 맞은 얘기, 뭐 그런 건 물 빠다 맞은 얘기,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폭력이 사회에서도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그 학교 선배들이 그 고학년 선배들이 그 서클 선배들이요. 괜히 옥상에 야 나와. 다들 나와 그래가지고 몽둥이 그 야구방망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냥 패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니들 요즘 군기가 많이 빠졌어. 뭐 이런 그 이유를 대면서. 아니 왜 고등학생이 군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데. 이게 그리고 저기 받으셨어요? 교련 받으셨어요? 저도 교련 받았죠. 아 교련. 네네네. 지금 교련 안 받죠? 네. 그 왜 고등학생들한테 총을 주고 총검술 가르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총검술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왜 사람 찔러 죽이는 그 기술을 고등학생이 교련복 입고 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또 교련생이 불러요. 불러야 또 후드려 까요 또.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온 사회에 만연해 있고 학교에도 선생들이 애들 패고 선배들이 또 후배 패고 집에 가면 형들이 동생 패고 하는 폭력의 일상화. 이런 것들이 다 군사문화에서 왔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가장 빠른 외양적으로 교정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외양적인 그 형태 태도만 바꾸는 거지 그 사람과 교감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대로만 하라라고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게시판을 지금 보니까요. 홍유리님께서 저도 군대 안 갔다는 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고사, 군대 내 의문사 같은 이야기 들으면 맞아요.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들 가지든 딸 가지든 정말 돈 없고 백 없으면 그냥 다 힘들구나. 애고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무거운 생각이죠? 라고 하셨는데 무겁기는 제가 무겁고요. 자 그리고 새벽냥님 재밌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재밌습니다. 또 클렐리아님께서 여자들 시집살이도 비슷해요. 정치 장난 아니고 힘 있는 자에게 붙고 뭐 군대는 진급이나 하죠. 이건 영원히 서열이 고정돼 있어서 아주 그냥 또 그러니까 룰루님이 완전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이트 판으로 바뀌었죠. 게시판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군대의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장교들의 와이프의 계급이 또 바뀐대요. 맞아. 예. 그래서 장교분들 이제 가장 윗단에 있는 분이 김장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배추를 사가지고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일단 그분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평등한 관계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대로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회사에서 상무님 와이프 밑에 부장님 와이프는 또 꾹뻑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엉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종종 나오긴 하지만은 선후배가 또 엉켰을 경우 상무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서열상 위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후배였던 거죠. 나한테 맞았던 좀 노는 언니였어. 이게 엉키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드라마 종종. 그렇죠.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게 사실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서열이어야 되잖아요. 기능적인 의미. 네. 뭔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 예. 근데 그게 인격적인 어떤 하대를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그 너는 심부름 시키고 어디서 좀 가져와. 그리고 서열을 공고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집단 따돌림이에요. 보스가 가장 약해 보이는 또는 가장 이제 점 찍어놓은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고, 이제 강압하고 따돌림 시킴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에게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저런 꼴을 당할 수가 있어라고 그 사람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게 서열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가장 잘 쥐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거를 예전에 좀 당했어요. 프로레슬링 초창기 때. 왜냐면 제가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똘똘하고. 그러니까 저는 질투를 산 거죠, 선배들한테. 네. 너는 저렇게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데 왜 이런 거 하러 왔냐 이러면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니까. 본보기.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저랑 친한 저 또래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기심 때문에 군대를 가기 싫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영화에서 말했듯이 주인공 말고 하정우 씨 후배로 들어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처럼 이 잘못된 시스템이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분의 사진을 보니까 개인 사진은 하나도 없고요. 군대에서 찍은 사진, 개인 사진 하나도 없고, 단체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 친구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실수인 줄 알고 웃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 다른 사진 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는 그 안에서 있는 내 자신의 그거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참 마음이 되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개인의 생각, 그 시스템에 대한 판단력 이런 건 다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집단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풍경이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예비군 받으세요? 예비군 훈련장은 그야말로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은 그야말로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보조 충전지, 보조 배터리. 저는 이제 민방위도 다 끝난 나이라서 이제 더 이상 가지는 않는데 아마 그 성인 남성들이 가장 오락을 잘 즐기는.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그 현역 군인들이 이제 교관으로 나오잖아요. 조교로 나와가지고. 선배님들, 한 줄로 갑니다. 네, 입수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입수보행이 이제 주머니에 손 넣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모자 삐딱하게 쓴 이제 우리 예비군 아저씨들, 껌짝짝 씹으면서, 너는 새끼야, 너는 하지 마, 이러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성대모사 연기를 하시네요. 일부 탁자. 까고 있네, 이러면서, 완전히 조교들을, 완전 비인간적인 무슨, 장난감으로. 장난감 대하듯이. 어떤 분은 욕을 했대요. 똑바로 안 해, 새끼야! 이러면서. 아니, 사회에서 만나면 그러겠어요? 사회에서 누군가, 초면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똑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왜 똑바로 가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거기다가 반말로 다적으로, 너네 똑바로 해야 될까? 야, 오늘 밥 뭐 나와? 이러면서. 대충 하자고 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 그냥 확 간다? 나 가면 어떻게 될지 아지, 너! 이러면서. 살살해. 얼마나 치사해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뀐다는 거. 군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가. 그리고 또, 밖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풍경에 여자들이 지나가면 저도 생각난 게 얼마 전에 이제 북한 핵위기 있었을 때 그 신문에 사진이 나왔는데 뭐였냐면은 예비군들이 버스 타고 들어가는 이제 훈련장 가는 버스 나오면서 앞 밑에 캡션이 굳은 표정의 예비군들 써 있었는데 제가 그랬던 게 뭐냐면 원래 예비군한테 밝은 표정은 없어요. 밝은 표정의 예비군은 어떻게 존재를 해? 그래서 당연히 다 굳은 표정이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니 사회에서 멀쩡하게 여자들 지나가면 보면서 왜 네. 군복만 입으면 여자들 지나도 우와우와우와 이러고 왜 그 지랄들 떠냐고요. 군복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웬놈의 그 예비군 정원교육은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아. 그 예비군 정원교육 온 대한민국의 모든 또라이는 다 예비군 정원교육 강사로 가 있는 것 같아. 정말 보면은 그쵸? 많이 들어오시죠. 동의하시죠? 네. 예. 뭐 지금 무슨 대통령이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뭐 북계 뭐 무슨 그 똑같은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거 계속 읊조리고 계시고 뭐 지금도 땅굴을 파고 있을 거라느니 뭐 이런 굉장히 그 무조건적인 어떤 그 반공주의 이런 것들 막 그 주입하는. 지금 정통보수님께서 아주 센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 통신병 출신인데요. 고참이 너는 제대하면 한국통신 특채된다라고 했어요. 진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고참아 잘 살고 있냐? 이 구라쟁이야. 한국통신 특채. 제 남동생도 친동생도 통신병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통신병이라길래 맨 처음에 군대 가서 정말 통신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안테나 설치 메인이라 어디만 가면은 맨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설치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군대 문화가 참 개인사적으로나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 측면이나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군사 정권이 아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무병제라고 하는 제도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로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도 되고 있고 사실 뭐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 훌륭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만 거기서 그 출연자들의 어떤 발랄함, 어떤 능력치를 체크하는 무대로서 하나의 일종의 그 체육관으로서 군대라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군대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부조리함 이런 부분은 다 삭제되고 그렇죠. 그야말로 너무나 안전하고 즐거운 롯데월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실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해병대 병영 캠프 같은 것들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기는 후배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뭐냐면 결국은 상명하복이 아니라면 나한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떨 때는 격렬하게 항의하는 후배란 말도 웃깁니다만 내 후임을 나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 밑에 기수가 저한테 그러면은 아마 저도 일단 옥상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일단 캔커피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유전자가 분명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그 최강 씨를 모시고 또 투혼을 보여주셨던 그 앨리스 씨 모시고 이야기해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너무 짧아요. 그러네요. 그냥 다음 프로까지 다 밀어버릴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고요. 더 얘기를 하고 싶으나 이제 그 보니 테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카투사 출신이라 이제 발음이 좀 발음이 돼요. Where here? Total Eclipse of the Heart를 우리 또 들어야 되니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또 길어요 또. 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곡을 다 듣고 위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쳐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상품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에스타님, 저희가 그 게시판에 남기는 주소로 연락처 포함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구나. 나한테 한 얘기구나. 저 게시판에 메일 주소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에스타님,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의 끝곡 보니 테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발음 좋다! 아닌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김남훈의 인파이팅 2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lonely and you're never coming around.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